적극적 옵션 매도 전략을 통해서 배당률이 50%에서 100% 되는 커버드콜 ETF 여러 개가 일드맥스에 의해서 운용 중인데요. 변동성이 심한 개별주들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나 코인베이스, 테슬라 같은 종목들입니다. 이런 커버드콜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지적이 주가가 너무 심하게 높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높든 말든 팔지만 않으면 평가 손실로만 남아있을 뿐이잖아요. 팔지 않고 배당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과연 실제로는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익을 비교하기 위해서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인 테슬리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 겁니다. 초기 옵션 판매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배당률이 100%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게 2024년 1월인데요. 이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와 S&P 500 그리고 테슬리를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총 4가지를 비교할 건데 프라이스 리턴, 토탈 리턴, 배당금 그리고 배당을 재투자했을 시의 배당금을 통해서 어떤 것을 투자하는 게 더 좋은 수익이 나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프라이스 리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세 차익이죠.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를 비교하는 건데 해당 기간에 S&P 500이 22% 상승하는 동안 테슬라는 12%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테슬리는 주가가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하는데 상승할 때는 조금밖에 못 상승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3%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시세 차익 면에서는 커버드콜 상품인 테슬리가 아주 안 좋은 실적을 보였고요. 토탈 리턴에서는 어땠을까요? 시세 차익에다가 배당금을 더한 수치인데요. S&P 500이 22%였는데 약 1% 정도의 배당이 더해지면서 24% 정도의 토탈 리턴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지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2%로 똑같은 수익을 보였죠. 반면에 테슬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0%가 넘었는데 마이너스 19%로 마감을 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분명 테슬라보다 더 큰 시세 차익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이 높았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기초자산인 테슬라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커버드콜 상품이 기초자산보다 못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주식을 안 팔 거니까 시세 차익은 필요 없고 배당금만 비교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쪽이 배당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쪽이 더 좋은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세 종목에 모두 1000만원씩 2024년 1월달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테슬라의 경우 배당이 없기 때문에 0원이 되겠죠. 배당은. 그리고 시세 차익으로 해서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처음에 1000만원이었던 게 877만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S&P 500의 경우 배당금은 11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요. 평가자산은 22% 정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1226만원이 되겠네요. 반면에 테슬리의 경우에는 평가자산은 469만원까지 떨어집니다. 시세 손실이 마이너스 53%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거는 팔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배당금은 1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313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배당금만 보자면은 테슬리를 매도하지 않고 계속 배당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자면은 S&P 500은 시세 차익 220만원에다가 배당금 11만원을 더해도 237만원이잖아요. S&P 500보다 테슬리가 더 큰 수익을 올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세 손실은 빼고 말이죠. 팔지만 않으면 좋은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배당을 재투자할 경우에는 배당금이 점점 더 커지겠죠. 주식 수량이 늘어나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11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평가 자산보다 조금 더 올라가긴 하는데 한 15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반면에 테슬리의 경우에는 평가 자산이 400몇만 원이었는데 722만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377만원으로 더 오르게 됐죠. 배당을 계속해서 재투자하게 되면 이 배당금도 계속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았을 때는 313만원이 그대로 현금으로 남았겠죠? 그런데 배당을 재투자했기 때문에 377만원의 배당금이 그대로 평가자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평가자산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됐겠죠? 배당금이 앞으로 커지는 데는 분명히 일조를 했겠지만 내가 주식을 산 만큼 배당금이 쿡쿡쿡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YOC는 얼마나 비용을 투자해서 배당을 받느냐라는 건데요. 과거에 30% 정도 배당률이었는데 이 얘기는 내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300만원 정도의 배당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1000만원 투자하면 1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배당률이 올랐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배당 성장주는 과거에 산 주식일수록 배당률이 높고 현재로 올수록 배당률이 떨어집니다. 내가 지금 산 주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배당금이 점점 상승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테슬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 올수록 배당률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배당금이 떨어진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 됩니다. 실제로 배당금 지금 내역을 보자면요. 올해 주식 분할이 2분의 1로 있긴 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줄어온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배당률이 100%라고 했는데 분명히 1000만원을 투자했으면 9개월이니까 700만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배당금이 377만원 밖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과거에 투자했을수록 배당률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테슬리를 팔지 않고 배당금을 받겠다라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1000만원을 샀다고 했을 때 313만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고, 같은 기간에 S&P 500의 시세 차익이나 테슬라의 시세 차익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받은 현금을 다시 재투자해서 배당금을 늘리는 방법은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꼭 테슬리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거치식으로 테슬리에 처음에 주식을 딱 매수를 하신 뒤에 그 배당금을 받아서 테슬리에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향후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이나 배당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같은 데다가 투자를 하시면은 테슬리의 주가는 하락하더라도 테슬리의 높은 배당률을 통해서 꾸준하게 적립식 매수를 해간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했을 때 분명히 더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